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은의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18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공기압축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자, 답안 보시죠. 자, 답안은 1번 윤활유의 상태, 2번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3번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4번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5번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6번 언로드 밸브의 기능입니다. 자, 일단 암기법은 좀 재미난 암기법 있죠. 윤회야 공들어. 해당 암기법으로 여러분들 채팅하면서 외운다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의 직무 4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도 좀 자주 나오네요. 자, 이건 필수 암기 법령 파트에 들어가는 문제죠. 자, 한번 보시죠. 1번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2번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3번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4번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그래서 암기법은 안위사업입니다. 안위사업, 암기법.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인간 가후의 분류 중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 심리적 분류, 스와인의 분류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답안 보시죠.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롤러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와 각각의 설치 위치를 작성하시오. 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른 롤러기의 급정지장치의 설치 기준을 작성하라는 내용이네요. 자, 답안 보시죠. 자, 답안은 일단 표로 구분했고요. 자,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종류는 손으로 조작한 거는 위치는 밑면으로부터 1.8m 이내이고요. 자, 복부로 조작한 거는 밑면으로부터 0.8m 이상 1.1m 이내입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조작하는 것은 밑면으로부터 0.4m 이상 0.6m 이내입니다. 또는 밑면으로부터 0.6m 이내인데 이게 어떤 법령으로 물어보에 따라서 무릎으로 조작하는 파트는 답안이 바뀝니다. 그거는 0.4m 이상 0.6m 이내일 수도 있고 그냥 밑면으로부터 0.6m 이내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교재에 저희가 또 집필을 해두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안전보건 표지 중 위험장소 경고를 그리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자,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안전보건 표지는 하나를 외울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안내표대로 신기방기 나눔 CBT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이거는 가입만 하면 무료입니다.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한 후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 4가지를 작성하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해당 문제는 최다빈출입니다. 최다빈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특히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답안 보시죠. 자, 1번 손잡이의 탈락 여부, 2번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3번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번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5번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6번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입니다. 암기법은 뭐다? 손발연기해입니다. 손발연기해. 손발연기해. 근데 제가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고 6번까지 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로로라고 외우라고. 왜냐하면 자주 나왔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제외하고 작성하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5번에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는 제외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발연기로로 작성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6가지를 암기해라. 중요합니다. 왜? 자주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대상 화학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에 반영하여 대상 화학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하는 내용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인간이 기계를 조종하여 임무를 수행하여 하는 인간-기계-체계의 인간-기계-통합체계 신뢰도가 0.7 이상이어야 한다. 인간의 신뢰도가 0.8일 때 기계의 신뢰도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라고 문제가 나왔죠. 뭐 센스가 있으신 분은 알 겁니다. 자, 답안 보시죠.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설명의 작업에 적합한 보고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일단 문제.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답안은 뭘까요? 방열복이죠. 방열복. 자, 2번.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이거는 뭐다? 안전하가 되는 거고요. 3번.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높다고 했죠. 그건 뭘까요? 안전대겠죠. 안전대. 이 문제는 잘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법령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력을 사용하여 항타기동을 항발기에 대해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해당 문제는 작업형에도 나온다. 자, 다음 보시죠. 1번.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뭐뭐 등을 사용할 것. 그건 뭐다? 깔판 및 받침목을 사용할 것. 자, 2번.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뭐뭐 등을 사용하여 각부나 가대를 고정시킬 것. 그건 뭐다? 말뚝 또는 쐐기입니다. 자, 3번.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뭐뭐 등으로 고정시킬 것. 그 뭐다? 레일 클램프 및 쐐기입니다. 자, 4번.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뭐뭐에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 그 뭐다? 가대입니다. 가대. 해당 문제는 작업형에도 동일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누전 차단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자, 보시죠. 전기 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뭐뭐 이하이고, 그 뭐다?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뭐뭐 초 이내일 것, 그 뭐다?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전격 전부하 전류가 50A 이상의 전기 기기국에 접촉되는 누전 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격 감도 전류는 뭐다? 200mA 이하로 작동 시간은 몇 초다?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이거는 해당 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문제도 작업형에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출제. 외워놓으세요. 작업형 출제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의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저는 4가지를 외우라고 항상 안내해 드릴게요. 자, 답안 보시죠. 자, 1번. 차단장치 및 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2번. 탱크 내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3번.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4번. 작업 절차 방법 및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암기법은 뭐다? 차탱안작입니다. 차탱안작. 잘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방호장치에 관한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보기 보시죠. 방호 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그건 뭐다?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2번. 방호 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건 뭐다?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당연하죠. 그 사유가, 방호 조치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에 당연히 원상복구 시켜야겠죠. 3번. 방호 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그건 뭐다?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사업주에게 바로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2018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출제. 자, 1번.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머머 등을 사용할 것. 그건 뭐다? 알판 및 받침목입니다. 자, 2번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머머 등을 사용하거나 각부나 가대를 고정시킬 것. 그건 뭐다? 말뚝 또는 쐐기입니다. 3번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뭐뭐 등으로 고정시킬 것. 그건 뭐다?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마지막 4번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뭐뭐에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 그건 뭐다? 가대입니다. 가대. 해당 문제는 자주 보셨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답에서 잘 정리해 놓으면 작업형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프레스 작업 시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의 종류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역시나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출제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죠. 1번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2번 강전자식 방호장치, 3번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4번 수인식 방호장치, 5번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입니다. 이 5개를 잘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롤러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와 각각의 설치 위치를 작성하시오. 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른 롤러기의 급정지장치의 설치 기준을 작성하라는 내용이네요. 자, 일단 답 한번 보시죠. 해당 표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종류에는 손으로 조작하는 것과 복부로 조작하는 것, 무릎으로 조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위치는 손으로 조작하는 것은 밑면으로부터 1.8m 이내, 그리고 복부로 조작하는 것은 밑면으로부터 0.8m 이상 1.1m 이내, 그리고 무릎으로 조작하는 것은 밑면으로부터 0.4m 이상 0.6m 이내입니다. 혹은 밑면으로부터 0.6m 이내인데 어떤 법령으로 따라 물어보에 따라 답안이 바뀝니다. 무릎으로 조작하는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은 교재에 집필해 뒀으니 교재를 보시고 잘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작업장에 적합한 조도의 기준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자주 보셨던 내용이죠. 자, 1번 초정밀 작업 뭐죠? 750 럭스 이상이고 정밀 작업은 300 럭스 이상입니다. 보통 작업은 150 럭스 이상이고요. 기타 작업은 75 럭스 이상입니다. 중요한 거는 LUX 대소문자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대소문자 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죠. 럭스 이상도 가능하고 LX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다만 우리는 뭔가 변수를 안 만들기 위해서 풀로 외워놓자, 정확하게 외워놓자라고 항상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의 특별교육의 내용과 정규직 근로자의 특별교육 시간을 작성하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자, 이건 자주 보셨던 내용이죠. 자, 1번 교육 내용 뭐다? 산사보작이라고 제가 외우라 했죠. 추가적으로 산사보작장이라도 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게 산사보밀이라고 있습니다. 보밀. 밀에 대한 내용은 4번 내용에서 변경이 돼서 변경. 그렇기 때문에 산사보밀로 외우시면 됩니다. 산사보작으로 외우십시오. 자, 보시면 답안은 1번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2번 사고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출구에 관한 사항, 3번 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번 작업 내용, 안전 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그 추가적으로 5번 장비,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이고요. 중요한 거는 밀폐 내용은 작업형에서도 단골로 나옵니다. 작업형 단골. 해당 밀폐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더 있어요. 역시나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제 2번 교육시간 내용이죠. 교육시간은 뭐다? 16시간 이상이고요. 그리고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가 가능하다. 제가 이 내용 앞전에 말씀드렸죠. 1월 1일 날 4시간 했다라고 하면 2월 1일 날 4시간 하고 3월 1일 날 또 4시간 하고 추가적으로 4월 1일 날 4시간 한다면 그러면 총 16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2번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 몇 시간이다? 2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소음의 노출 기준에 대하여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1일 노출 시간, 아울이죠. 1시간에 대한 거죠. 자, 소음 강도 데시벨은 90데시벨일 때 몇 시간이다? 8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95데시벨일 때는 4시간, 그 100데시벨일 때마다 나눠지는 거죠. 2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105데시벨일 때는 마다 1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110데시벨 됐을 때는 2분의 1시간 되는 거고요. 즉 30분이겠죠. 그 115데시벨일 때마다 4분의 1, 즉 15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되는 내용과 이렇게 또 줄어드는 내용. 이건 그거 나누게 하면 됐고, 요거는 더하기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듯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가로 안에 적합한 수치를 작성하시오. 자, 전압의 종별, 저압, 고압, 특별고압이 있고요. 자, 이거 내용은 여러분 필기 때 자주 보던 내용이죠. 필기 때도 자주 출제가 됐죠. 필기 때 여러분들 전기 파트 공부하실 때 이 문제 자주 보셨을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저압, 교류일 때는 뭐다? 1000V 이하인 것이고요. 직류일 때는 뭐다? 1500V 이하인 것이고. 자, 고압일 때는 1000V 초과, 그리고 7000V 이하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고압은 1500V 초과 7000V 이하입니다. 그 특별고압은 동일합니다. 특별고압 내용은 둘 다 7000V 이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해당 표를 잘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해당 문제도 산업안전기사나 혹시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한테 물어봤을 때 이 암기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즉 간첩이라 불러도 돼요. 우리가 흔히 농담식으로 하는 말로. 자, 답안 보시죠. 답안은 제하바전이나 암기법으로 통하는 거고요. 자, 답 읽어볼게요. 1번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 이상 유무, 2번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번 바퀴의 이상 유무, 4번은 좀 깁니다.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암기법은 제하바전을 해가지고 잘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를 들어서 푸는 문제도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내용은 자주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보기를 보시죠. 1번 부식성 산류, 농도가 몇몇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진 물질. 이거는 뭐다? 20% 이상입니다. 자, 2번 자, 농도가 몇몇 이상의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의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그 농도가 몇 프로다? 60% 이상입니다. 3번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몇몇 이상인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의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는 뭐다? 40%, 농도가 40%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2번 인화성 액체, 에틸에틸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몇 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이 섭씨 35도 이하의 물질, 그건 뭐다? 23도 미만입니다. 자, 다음 문제. 노르말 핵산 아세톤,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알코올 이산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몇 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이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그건 역시나 마찬가지로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입니다. 자, 크실렌, 아세트, 산화 및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 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몇 도 이하다? 이거는 60도 이하의 물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뭐뭐 미만이고 뭐뭐 이하이고, 미만과 이하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해라라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미만과 이하의 차이. 요거에 대한 차이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지 해당 문제는 틀리지 않게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자주 나왔던 문제는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1번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이 몇 배? 2배 이상인 사업장. 2번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또 3번, 직업성 질병자가 몇 명 이상,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가로의 내용은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이다 라고 추가로 외우시면 됩득하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그 밖에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추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다. 이렇게 4가지를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말비계의 구조를 나타냈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자, 말비계.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게 저는 말비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의 머리, 말머리를 생각합니다. 말머리. 딱 생긴 게 보면 약간 소위 말해서 말 대가리처럼 생겼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말비계는 이렇게 말 대가리를 생각해서 외우시면 될 듯해요. 자, 보기 보시죠.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양쪽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당연하겠죠. 지주부재와 수평면 간의 기울기를 몇 도 이하로 하고 몇 도다?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뭐뭐를 설치할 것. 그건 뭐다? 보조부재입니다. 그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몇 미터? 40cm 이상으로 할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업 발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왜 이 폭이 40cm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발의 폭이 약 30에서 35cm가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40c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를 4가지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참,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도 자주 출제.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번.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번.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할 것. 4번. 발판과 벽가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보통 이 4개를 제가 거의 외우죠. 근데 추가적으로 5, 6, 7도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뭐뭐를 제외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시죠. 추가적인 답안 5번.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번.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번.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몇 cm 이상?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제가 이 부분 앞전에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했는데 사다리가 설치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 위에 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색깔을 바꿔보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상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몇 cm다? 60cm 이상이 돼야 한다. 이게 좀 높아야지 혹시라도 이게 기울어진다고 했을 때 60cm 이상일 때는 좀 안전한데 이게 만약에 막 15cm다. 예를 들어서. 너무 짧죠? 그러면 조금만 움직이면 해도 그대로 넘어가서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설명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보통 안전보건 표지 내용은 깜지노트 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전보건 표지 깜지노트 내용과 조금 별개라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 자, 용도 및 사용 장소는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다. 사용 장소에 여시는 중장비 운전 작업장. 그건 뭐다? 보행 금지가 되는 겁니다. 2번.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킨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기구 및 설비. 그건 뭐다? 사용 금지입니다. 3번.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한다. 그건 뭐죠? 탑승 금지죠. 4번. 정리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뭐다? 물체 이동 금지입니다. 이거는 안전보건 표지의 내용과 조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용도 및 사용 장소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자, 오늘 2015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희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희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목재 가공용 둥무톱 기계의 방호장치 2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답안은 날 접촉 예방장치, 반발 예방장치입니다. 그리고 어느 법령에 따라 물어본 게 따라서 답안이 바뀔 수 있거든요. 해당 답안은 교재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 종류 3가지와 심사기간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자, 답안 바로 보시죠. 일단 암기법
예서기재라고 외웁니다. 예서기재. 근데 중요한 거는 심사 기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심사 기간 보시죠. 예비 심사는 7일이고요. 서면 심사는 15일. 서면 심사는 15일. 그리고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는 30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로의 내용입니다. 서면 심사의 15일에서도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는 심사 기간은 30일이겠지만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이다. 이것도 잘 참고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심사 내용은 좀 틀립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제품 심사는 15일이고요. 형식별 제품 심사는 30일이고, 그리고 또 별개의 사항이 있죠.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60일이다. 이 해당 표를 정확하게 다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방호장치 자율안전 확인 기준 중 교류아크 용접기 자동 전격 방지기에 관한 내용이다. 설명에 적합한 용어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1번. 뭐뭐란 용접기의 주 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 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 측의 무부하 전압을 25V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건 뭐다? 자동 전격 방지기입니다. 자, 2번. 뭐뭐란 용접복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 방전기의 주 접점이 폐로될 때, 닫힐 때죠. 폐로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건 뭐다? 시동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3번. 뭐뭐란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 측의 무부하 전압이 발생한 후 주 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건 뭐다? 지동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3번. 자, 마지막 4번. 뭐뭐란 전격 전압에 있어서 전격 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 회로의 시동 감도를 말하고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건 뭐다? 표준 시동 감도입니다. 5번. 전격 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 출력 측에 생기는 정상시 무부하 전압을 말한다. 이건 답이 나와 있네요. 답은 뭐다? 무부하 전압입니다. 해당 표에 있는 내용을 잘 암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상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작업형에 나옵니다. 작업형. 자, 답안 보시죠. 답안은 터록부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1번 터널 지붕 공의 설치, 2번 록볼트의 설치, 3번 부석의 제거입니다. 그래서 터록부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 요소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자, 1번 상부 난간대, 2번 중간 난간대, 그리고 3번 발끝막이판, 4번 난간 기둥입니다. 역시나 해당 문제도 작업형 출제됩니다. 잘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이 문제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패턴이 있죠. 자, 답안 보시죠. 제가 항상 먼저 답안 올 때 2, 3, 4를 먼저 외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2, 3, 4 먼저 읽어볼게요.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발 방지계. 그 마지막 4번이자 1번인데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하는 말로 2, 3, 4를 먼저 외우고 나머지 1번을 외워라 라고 저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공기압축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참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작업형도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죠. 답안은 윤해야 공들어입니다. 윤해야 공들어. 자, 읽어보시면 1번 윤활유의 상태, 2번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3번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4번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5번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6번 언로드 밸브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암기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해야 공들어라고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의 작업 계획서의 내용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1번.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2번.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3번.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입니다. 제가 이거 앞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는데, 자, 현직 안전관리자로 오시면 해당 내용에 대한 작업 계획서 내용은 다 작성을 합니다. 이런 작업 계획서가 있어야지만 작업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역시 현직에 있으면서 이 내용을 다 넣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현직에 와서도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 현직에 와서도 쓰이는 내용이라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의한 작업장에 적합한 조도의 기준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보시죠. 자, 초정밀 작업 몇이죠? 750럭스 이상. 자,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기타 작업은 75럭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LUX, 뭐다? 대소문자 구별을 잘해라.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프레스에 금형을 부착, 해체, 조정 작업할 때 신체의 일부가 위험점 내에 슬라이드 불시 하강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치명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작업형의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자, 답 한번 보시죠. 답안은 뭐다? 안전블록입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은 보일러의 압력 방출 장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역시나 해당 내용도 작업형 출제됩니다. 이번 이상하게 2018년 3회차 내용은 작업형에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자, 보시죠. 보일러는 압력 방출 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뭐뭐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건 뭐다? 최고 사용 압력입니다. 다만 압력 방출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이다? 1.05배입니다. 1.05.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해야 한다. 이 내용도 역시나 작업형에서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표지 중 금지표지의 기준 색채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자, 지금까지 강의를 많이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신기반기 나눔 CBT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카페 주소가 뜨죠? 그리고 거기서 안전보건표지 깜지노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안전보건표지 내용은 제가 항상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차피 다 내워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 다 외우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별도의 설명 안 드린다. 왜? 안전보건표지를 다 외워놓으면은 그거는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표지 깜지노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가입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마지막 계산 문제네요. 자, 사업장의 연평균 근로자 수가 몇 명? 800명, 1일 8시간, 연간 300일 작업을 하던 중 5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작업장의 도수를 계산하시오. 참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자,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연근로시간 수 800명 있죠. 800 곱하기 1일 8시간 곱하기 8, 연간 300일 곱하기 300. 그리고 재해가 5건의 재해라고 재해 건수가 나왔죠. 그래서 5고요.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뭐다? 2.6역이 나옵니다. 이건 아주 간단했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수율 단위가 없다. 단위 없음. 단위 절대 쓰시면 뭐 2.60 뭐 퍼센트 썼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틀렸다고 채점됩니다. 단위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18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2018년 3회차는 아까도 서두에도 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업형에서도 이어지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필답을 준비하시면서 작업형 내용도 같이 암기를 해놓으시고 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작업형이 나온다는 부분을 강조해드리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 작업형 나중에 준비하실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유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